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이 상황을 직접 유튜브로 생방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러한 일이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한국 대통령 앞에서 공직자들이 흔히 쓰는 말이지만 김정은 앞에서 업무 보고 시에 그런 표현을 쓴다면 목이 날아나는 톱10 순위 톱 10번째,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다릅니다. 북한에서의 판단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최고 지도자만이 하입니다. 그의 특기인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앞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으로는, 이런 표현은 곧 지도자의 판단 권한을 나누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주의해야 됩니다. 제9위는 시대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하면 김일성 수령님 때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장군님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시대와 과거 시대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한에서는 전 정부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또 과거 어느 대통령 시절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표현이 아주 우리 공직에서는 흔한 표현이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 시대와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를 비교한다는 것은 설사 칭찬일지라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자체가 평가입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과거를 끌어오는 순간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이렇다고 하면 김정은의 모든 지시와 김정은의 시대가 절대적인 평가 대상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상대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8위는 현장에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혹은 인민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 힘들어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되죠. 내려진 지시에 대한 불만이나 그러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 나타난 난관을 얘기하면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을 말하는 순간 그건 정책 건의가 아니라 정책 시비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해임, 심하면 총살입니다. 제7위,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해보니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을 외국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 외국의 시선이나 외국의 상황은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외부 기준을 북한 현실에 대비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상적으로 오염된 인물, 사대주의자로 분류됩니다. 물론 김정은이 먼저 외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답변한다면 괜찮겠지만 묻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면 큰일이 납니다. 6위,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혹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 시간을 달라는 말은 결국은 김정은이 그런 정책 결단을 성급하게 내렸다는 뜻인데 북한에서 지도자의 결단, 정책 결정 속도를 측정하거나 문제 삼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5위는 제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혹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한에서는 아주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 말이죠. 공직자가 이렇게 하면. 하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말하면 왜 개인이 수령보다 자기를 더 앞에 내세우느냐. 그리고 그 정책 실패하면 네가 다 책임진다. 네가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냐. 라는 것으로 됩니다. 결론 하나입니다. 본인이 표적이 됩니다. 제4위, 국제 제재를 고려하면 혹은 국제상 여건을 볼 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지시가 외부 환경 때문에 실행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해보시오, 하시오 하면 무조건 답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외엔 다른 답변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능성, 그 조건, 여건을 따지는 순간 충성심이 없는 자로 의심받습니다. 제3위, 저희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혹은 내부적으로
논의해 본 데 의하면 이런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의 숨은 뜻은 김정은이 그런 지시를 내리기 전에 또 말하기 전에 이미 해당 기관에서 다 생각해 본 문제라는 건데 지도자보다 그들이 더 똑똑해서 먼저 생각했다는 이런 암시입니다. 이거는 권력에 대한 도전 신호입니다. 제2위.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하면 큰일 나죠.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왜 카지노 사업을 개인한테 주느냐 이렇게 언어한 기관 책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때 그 기관 책임자가 그 업무는 문체부 소관이기 때문에 옆에 문체부가 있는데 본인이 나서서 답변하는 것이 좀 그러니 제 소관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니 대통령이 제가 알아듣고 카지노 호관은 문체부 소관이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일 김정은이 물어봤는데 본인이 그건 제 담당이 아니어서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곧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는 이런 업무 체계도 누가 담당도 모르십니까?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거는 즉각적인 정치적 문제로 평가됩니다. 제1위,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김정은이 내는 지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을 외회하고 유연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아래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잘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는 행정기관들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 북한에서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김정은이 이미 방향을 제시했는데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잘 조율하겠다, 잘 조정하겠다는 건 현장을 빗대고 김정은의 지시가 말단에 내려가서 집행하는 과정에 수정될 수 있다는 뜻, 즉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자기가 수정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 큰일입니다. 북한에서 만일 이런 말을 했다면 최고 지도자의 지시도 그러면 현장에 내려가서 내가 수정하겠다는 거냐 이런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바로 목이 날아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방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표현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북한 체제의 핵심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수많은 실제 사건들과 당시 그 순간순간 제가 내려야 했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를 영화적 서사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허구가 아닙니다. 기록의 연장선이며 은폐되어 왔던 북한 최고위 권력층의 실체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북한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언인데요. 기획부터 이미지, 영상, 편집까지 모든 제작 과정이 100% AI 인공지능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다 나니 제작진의 노력과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의 커피 한 잔 정도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콘텐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월 커피 한 잔 정도의 멤버십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